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과학과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 해답을 함께 밝혀보죠. 행복에 대한 과학적 접근.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행복이 무엇인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복잡한 신경과학적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의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상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성취감을 담당하고,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옥시토신은 사랑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화학물질들이 순간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쁨을 느끼지만 곧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더 오래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행복은 큰 성취보다도 일상의 작은 긍정적 경험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감사와 성취감이 누적될 때 우리는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때 느끼는 도파민은 그 순간 기쁨을 주지만, 꾸준한 긍정적 경험이 쌓이면 뇌는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5가지 긍정적인 일을 쳤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도록 했습니다. 6주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훨씬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평소 놓치기 쉬운 작은 행복을 더 자주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적어보는 작은 감사가 쌓여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의 문화적 차이. 행복의 정의는 문화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서양과 동양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지 못합니다. 서양에서는 자아실현, 개인의 성취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만, 동양에서는 공동체와의 조화가 더 중요한 가치를 차지합니다. 이 차이가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효를 비롯한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죠. 반면 서양에서는 개인의 성공이나 경력 발전이 더 중요한 행복 요소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에서는 가족과의 유대가 행복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와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서양 국가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행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문화적 차이가 행복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구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행복의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나요? 물질적 풍요와 행복.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그와는 다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약 7만 5천 달러를 넘는 시점부터 돈이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된 이후에는 물질적 요소보다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돈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는 행복의 적응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질적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극도로 행복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복감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한 실험에서 복권 당첨자와 사고로 불행을 겪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그룹의 행복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초기의 감정적 변화는 크지만 결국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외부 환경보다는 내면의 요소가 행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물질적 풍요는 기본적인 생계 안정 이후에는 더 이상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자아실현,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들.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와 비교의식이 행복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화려한 삶을 쉽게 접하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불행을 느끼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성공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되죠. 한 실험에서는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지고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완벽주의도 행복을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크게 좌절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삶에서 실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는 태도가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실천하는 방법. 행복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큰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명상도 행복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만 명상을 실천해도 뇌의 구조가 바뀌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간 명상을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 행복감을 자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에서 15분씩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의 안정을 돕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감사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사고. 행복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행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인 쾌락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좋은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더 큰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의미와 성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의 기쁨이 아닌 일상 속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습관이 행복을 쌓아갑니다.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큰 행복을 만들 것입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감사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